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직 판사를 입법부가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또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인가. 정점을 향해 가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정면 승부에 찾아오신 서기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코너명이 국민엿장수 서기호인데요. 국민엿장수라는 별명은 왜 붙여진 겁니까?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는 그 SNS에 각하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아마도 엿장수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엿이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국민 엿장수라고 하기도 민망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 각하 빅엿의 대상이었던 그 각하 대통령께서 이미 구속되고 징역 15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1년, 1심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죠. 그 각하빅엿 글 올렸다고 저를 제명 탈락시켰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조만간 구속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날 제가 엿 파티를 열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얘기 자세히 한번 해봅시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박병대 고용한 구속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청구가 된 상태죠. 네. 발부는 아직 안 됐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박병대 대법관은 거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고영한 대법관도 그 범죄 사실이 상당히 그 박병대 대법관보다는 아니지만 거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게 컴퓨터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배당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자동 배당한 결과 원래는 이언학 판사라는 분이 담당을 맡게 됐었는데 이분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고등부장과 배석 판사 관계로 같이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배석 판사 입장에서는 고등부장님은 굉장히 하늘 같은 스승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스스로도 본인이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봐서 스스로 이제 회피를 하셨죠. 예.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그동안 이 회피라는 제도를 이용을 안 했습니다. 본인이 회피를 하는 순간 내가 소신 있게 재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입증돼 버리는 그런 꼴이 돼서 거의 판사들이 회피 제도를 이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스스로 양심적으로 회피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현학 판사에서 재배당 된 거네요? 네. 재배당이 돼서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병대 대법관 재판을 맡게 됐고요. 그다음에 명재권 판사가 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예.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이 됐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임종원 전 차장을 끝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아까 그 이현학 판사를 비롯해서 영장 담당 판사 3명이 그 박병대 대법관을 비롯한 윗선에 대해서 자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새로 2명의 임민성 명재권 판사가 투입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이분들은 행정처에 근무도 안 했고 또 이 대법원장 등 윗선과도 같이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다행히 그 임민성 부장판사가 전에 임종원 차장을 구속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만일 이번에 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으로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다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아니면 뭔가 논리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엿장수는 마음대로 하는데요. 예. 저 국민 엿장수는 예, 국민의 시각에서 예.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죠. 예.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예. 임종원 차장이 했던 행동, 이게 지금 이 공소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행동은 결코 임종원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곳은 행정처장, 대법관급인 행정처장이 이제 지휘를 하는데 그보다 더 윗선이 바로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조직법에 보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행정처를 총괄하고 행정을 이제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의 최고 지휘자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의 재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원의 사법행정과 대법원의 재판을 총괄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총지휘자고 실제로도 그 임종원 차장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일 구속된다면 혐의는 직권남용입니까?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헌재 기밀을 이제 빼낸 그 공무상 기밀 누설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국정농단 재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죄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혐의를 벗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국정농단에서의 직권남용과 이 사법농단에서의 직권남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다스 민사소송에 관여한 걸로 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는데 그 미국의 민사소송, 다스 민사소송은 그냥 개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휘에서 어떤 지시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이란 지휘에서 한 것이지 대통령 권한에서 한 것이 아니다. 권한의 기초에서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민사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차장 등이 사법행정권자로서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재판 개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엊그저께 나온 전산 조작에 의한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이 사건 배당하는 거는 법원 행정처와 서울고등법원장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런데 직원에게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법행정에 관한 지시였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재판 개입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행정 권한의 기초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재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하고는 좀 다르다. 예. 그 직권남용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 해보죠. 이번에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검찰은 김앤장이 이 일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원래는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강제징용 재판에 이제 개입을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 강제징용 사건을 지연시키고 또는 전원합의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상대방인 전범 기업 그러니까 피고죠. 예. 피고 측 대리인과 지금 만나서 이렇게 짰다는 거고. 그 전범 기업 피고 측 대리인이 김앤장이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가서 재판에 이렇게 임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지침서를 줬다는 거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또 김앤장 변호사를 세 차례 이상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대법원장이
이 로펌 변호사를 만나도 되는 겁니까? 사건과 네. 관련이 있는데. 전혀 원래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강제징용 사건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판 거래의 수단이었다고 봐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나서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교조 사건이나 뭐 통상임금 사건이나 원세훈 사건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강제징용 사건이야말로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대통령 돼서도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징용 사건을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해야 되고 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한 또 뭐 법관 해임 파견 등등의 재판 거래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기까지 한 것 같고 또 마침 그 한모 변호사라는 김현장의 예. 한모 변호사라는 분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졌고. 그런데 지금 검찰이 김현장 그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임종원 전 차장이나 이쪽에서 김현장 쪽으로 무슨 비밀 문건이라든가 기밀이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꼭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문서가. 그리고 실제로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 로펌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1의 예, 로펌이고 그래서 어떤 서류 같은 거를 허투루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관을 잘 해놓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다행히 그 영장 담당 판사들도 지금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잘 발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뭐 김현장이 일본 전범 기업의 대리를 맡았다. 요 자체로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옳지 않다고 보이죠? 네, 그것은 뭐 도덕적인 뭐 비난이나 이런 것이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변호사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라도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고 임종원 전 차장을 직접 만나고 해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라 이 재판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같이 서로 상의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예, 재판의 명백한 개입이죠. 그래서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 김현장의 뭐 변호사들을 공범으로 아마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 싶습니다. 직권남용 공범. 우리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으로서 이 판사들이 이런 일을 막 벌였어요. 변호사 만나서 서로 이렇게 짜고 치고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국에 3,000명의 판사가 있는데 전국 법원에서 묵묵히 일선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는 바로 대법원장급이나 되니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들통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법원행정처의 그 호위 무사들이 철통같이 보완을 시켜줄 것이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달에 박병대 대법관이 그런 분들이 대법원장으로 됐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다 묻히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에게 각하 빅녀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각하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나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SNS를 심의한다고 해서 이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표현의 자유가 전방위적으로 좀 악화됐었습니다. 위축됐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시각에서 헌법이 지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제가 나서게 된 것이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각하의 빅엿이란 그 어떤 표현만 가지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예.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 낙곰수에서 유행하던 그 예. 노래에 에서 제가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예, 표현의 자유를 생각했을 때는 방통위가 SNS를 심의 규제한다는 것 자체 말이 좀 안 되는 건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었는데요. 네, 예, 예.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판사 재임용에 탈락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점점 네.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네. 그 대상이 그 각하 대상이었던 그 각하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예. 구속됐고 또 그럴 이유로 또 저를 제명 탈락시켰던 양승태 대본장이 사법농단 사태를 벌이면서 이제 구속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태는 사실은 저를 제명 탈락시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 배당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2008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사건 배당 개입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로 우리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반인들 그거 믿는 분들이 잘 없었어요. 네. 에이 그건 뭐 그냥 자기들이 하는 말이지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번에 그게 입증이 된 거죠. 판사 네, 배당까지 조작했다. 맞습니다. 그 방식이 참 절묘한데요. 과거에 신영철 대법관은 어떻게 그 임의 배당을 했냐면 사건이 접수된 뒤에 원래는 컴퓨터에서는 자동 배당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건 번호 순으로. 그런데 촛불 집회 재판 사건들이 막 여러 개 많이 들어오니까 그중에 일부를 말 잘 듣는 판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한 거예요.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만한 재판 결론을 내릴 만한 박재영 판사 같은 사람에게는 배당을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 배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건 접수된 뒤에 벌어진 일인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그 신종 범죄수법 뭐냐면 사건 번호가 접수되기도 전에 미리 이 항소될 걸 예견해서 사건 번호를 가상 사건 번호를 먼저 부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그 사건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 사건 번호가 자동 배당 원칙에 따라 특정 예정돼 있던 행정 6부에 배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 사건이 언제쯤 접수될지도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항소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그 당시 그 통진단 사건의 1심 선고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건의 항소심이 접수될 무렵에 그때 그 사건 번호를 미리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 배당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직권남용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산 직원에게 법원 전산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은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게 지금 대부분 판사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관 탄핵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판사들조차도 지난번에 전국법관 대표회에서 53표로 해가지고 53대 43으로 해가지고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그리고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공소장이 나온 뒤에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범죄 사실이.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휘하에서 한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임종원 차장 등의 이 사법행정 라인의 총괄 지휘자들이 다 구속되고 뭐 실형 날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그 손발이 되어서 움직였던 일선 판사들보다는 행정처의 심의관급 판사들 이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문제는. 왜냐하면 직권남용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그 대상자 피지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또 공모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공범 관계로 엮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되고 그러는데 밑에서 손발이 돼서 움직인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된다. 또 예. 기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관 탄핵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예스앱으로 다금바리님께서 여상규 의원 때문에 탄핵은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우리 변호사님도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게 되면 그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예. 탄핵 소추 위원으로서 쉽게 말하면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 의원이 한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관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전국법관회의 해체하라 뭐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인데요. 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본인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은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직권주의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검사가 뭐 특별히 의견도 안 내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러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탄핵 기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하나하나 조사를 다 한다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판사, 국회의원, 지금 변호사 세 가지 직업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로 찍어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변호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자유스럽습니까? 자유롭고요. 이렇게 방송에서도 제 소신껏 얼마든지 말해도 되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방송 출연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출연 요청이 많이 안 들어왔을 뿐더러 국회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또 말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겠죠,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제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도 않고 제가 속해 있는 곳은 딱 하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입니다. 민변에서는 이 방송에서 나가서 제가 뭐라고 하든 간섭을 안 합니다. 소신껏 막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다. 예. 네. 오늘 TV 나갔다 오셨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샤프하십니다. 오늘. 제가 TV 출연이 요즘 많아져가지고 파마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변호사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 주에 국민엿장수 서기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